지금 이 영상 혹시 고개 숙이고 보고 계신 거 아니죠? 하루에 스마트폰 몇 시간이나 쓰시나요? 3시간? 5시간? 어쩌면 8시간 넘게? 눈이 나빠진다, 거북목이 된다 이건 이미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스마트폰이 여러분의 얼굴을 바꾸고 있다는 사실은요? 턱 관절이 망가지고 이를 갈게 되고 침이 마르고 심지어 치아가 부러집니다. 아이들은요? 얼굴형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스마트폰 들 때 자세가 달라지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채널명입니다. 오늘은 스마트폰이 구강턱 얼굴, 의학적으로 구강 아간면 영역이라고 하죠. 이쪽에 미치는 안 좋은 영향을 5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논문과 연구 데이터를 기반으로 준비했고요. 특히 국내 5만 명 넘는 청소년 데이터를 분석한 최신 연구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자녀 있으신 분들은 꼭 끝까지 봐주세요. 첫 번째 테크넥과 턱관절 장애입니다. 여러분 머리 무게가 보통 4.5에서 5kg 정도 됩니다. 볼링공 하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스마트폰을 보려고 고개를 15도만 숙여도 경추에 걸리는 하중이 약 12kg으로 뜹니다. 45도 넘게 숙이면 22kg 이상이에요. 이게 왜 턱 문제냐? 고개가 앞으로 나가면 아래턱이 뒤로 밀립니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 턱 관절에 있는 디스크, 그러니까 관절 원판이라는 구조물이 제자리를 벗어나요. 그래서 입 벌릴 때 딱딱 소리가 나거나 입이 잘 안 벌어지거나 턱 주변이 뻐근하고 아프고 두통까지 생기는 겁니다. 실제로 최근 10년간 턱관절 환자가 약 50% 증가했는데요. 스마트폰 사용 급증이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 보면서 고개 숙이고 계셨다면 지금 바로 폰을 눈높이로 올려보세요. 네, 바로 지금이요. 두 번째, 가리와 얼굴 근육 통증입니다. 이건 좀 무서운 연구가 있어요. 이스라엘 텔아비브 대학교에서 약 60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요. 스마트폰 일반 사용자와 인터넷이 안 되는 단순 통화 전용 폰, 이름 바쿠셔폰 사용자를 비교한 겁니다. 결과가 어땠냐면요. 스마트폰 사용자의 45%가 이갈이를 한다고 답했습니다. 낮에 24%, 밤에 21%. 반면 코셔폰 사용자는 겨우 13.5%. 턱 근육 통증도요. 스마트폰 그룹은 29%, 코셔폰 그룹은 14%. 거의 2배에서 3배 차이가 나는 겁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연구팀은 SNS를 끊임없이 확인하면서 생기는 포모, FOMO, 뭔가 놓칠까봐 불안한 심리, 이게 스트레스와 불안을 유발하고 긴장이 무의식적으로 턱으로 간다는 겁니다. 자면서 이를 갈고 낮에는 나도 모르게 이를 꽉 물고 있는 거죠. 이게 계속되면 치아, 마모치아, 균열, 보철물, 파손심하면 교합 자체가 바뀌어버립니다. 세 번째,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전자기파가 침샘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통화할 때 스마트폰 어디에 대세요? 귀에 대죠. 바로 그 옆에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침샘인 이하선 귀밑샘이 있습니다. 여러 연구를 종합하면 3년 이상 장기간 휴대전화를 사용한 분들에게서 이하선의 부피가 커지고 침분비 패턴이 변하고 산화 스트레스 수치가 올라가는 것이 관찰되었습니다. 2024년 발표된 동물 실험에서도 휴대전화 방사선에 노출된 쪽의 이하선 조직에 병리학적 변화가 확인됐고요. 다만 공정하게 말씀드리면 이것이 종양으로 직접 이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학계에서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변화가 있다는 것 자체는 주의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장시간 통화 시에는 이어폰이나 스피커폰을 사용하라고 권합니다. 네 번째, 성장기 아이들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이 사실 가장 심각할 수 있어요. 2026년 발표된 연구에서 6세에서 13세의 아동을 조사했더니 스마트폰을 오래 쓰는 아이일수록 전방도부자세를 보이는 비율이 높았고 이것이 부정교합과 연관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NIH에 게재된 또 다른 연구에서는 스마트 기기 과사용이 3급 부정교합, 쉽게 말해 아래턱이 앞으로 나오는 이른바 주걱턱 경향과 관련이 있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요. 아이가 고개를 숙이고 스마트폰에 집중하면 자연스럽게 입으로 숨을 쉬게 됩니다. 혀가 입천장에 붙지 않고 아래로 처지고 삼키는 패턴도 비정상적으로 바뀌어요. 이 상태가 하루에 몇 시간씩 몇 년간 지속되면 아이의 얼굴이 아래쪽으로 길어지고 위턱뼈가 좁아지고 고개가 높아지는 이른바 아데노이드형 얼굴, 긴 얼굴 증후군으로 발달할 수 있습니다. 성인은 이미 뼈가 다 굳어서 형태 변화까지는 잘 안 가지만 성장기 아이들은 뼈가 자라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영향이 훨씬 큰 겁니다. 부모님들 아이가
스마트폰 볼 때 입 벌리고 있는지 고개를 얼마나 숙이고 있는지 한번 관찰해 보세요. 그 자세가 아이의 얼굴형을 만들고 있을 수 있습니다. 5번째, 국내 연구입니다. 이건 규모가 정말 큽니다. 경희대치가병원 소아치과 연구팀이 2023년 한국청소년 건강행태조사에 참여한 전국 중 고등학생 5만 2,875명의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국제소아치과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에요. 연구팀이 스마트폰 사용 시간에 따라 4그룹으로 나눠봤는데요. 하루 평균 2시간 미만 쓰는 그룹의 치아 파절 경험률은 9.3%, 하루 8시간 넘게 쓰는 그룹은요? 13.6%, 약 1.5배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스마트폰에 빠져서 걸으면서 보고 계단에서 보고 뛰면서 보다가 넘어지거나 부딪히는 겁니다. 그 충격이 얼굴로 가면 치아가 깨지거나 빠지는 거죠. 연구를 이끈 남옥형 교수님 말씀이 인상적이었는데요. 청소년기에 발생한 치아 파절은 성장기의 저작 기능 즉 씹는 기능을 약화시켜 구강 건강에 장기적으로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 연구치가 부러지면 그건 다시 안 나옵니다. 평생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더 무서운 통계 하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사 결과 2024년 기준 국내 청소년의 42.6%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입니다. 5명 중 2명 이상이요. 그리고 이 수치는 매년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무서운 이야기만 하면 안 되겠죠. 해결책입니다. 오늘부터 바로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첫째, 스마트폰을 눈높이로 올리세요. 거치대나 스탠드를 쓰셔도 조코파를 올려서 화면을 눈높이에 맞추는 것만으로 턱관절에 가는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둘째, 지금 이 순간 체크해보세요. 이 약물고 있지 않나요? 평소에 입술은 닫고 있니와 아랫니는 살짝 떨어진 상태가 정상입니다. 스마트폰 바탕화면에 턱 풀기라고 메모를 써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셋째, 20-20-20 규칙. 20분마다 20초간 6m 밖을 바라보세요. 눈도 쉬고 자세도 리셋되고 턱도 풀립니다. 넷째, 잠자기 1시간에서 2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을 내려놓으세요. 수면의 질이 좋아지면 이갈이도 줄고 면역력도 올라가서 잇몸 건강에도 좋습니다. 다섯째, 통화할 때는 이어폰을 쓰세요. 침샘에 대한 전자기파 노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섯째, 아이들의 스크린 타임을 관리해주세요. 특히 성장기 아이들은 바른 자세와 코로 숨쉬는 습관이 얼굴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마지막 걸으면서 스마트폰 보지 마세요. 치아 하나의 가치보철 치료비로 따지면 수백만 원입니다. 잠깐 멈추고 보는 게 낫습니다. 정리하면요. 스마트폰은 나쁜 자세로 턱관절을 망가뜨리고 스트레스로 이갈이를 유발하고 전자기파로 침샘을 변화시키 고주의력을 뺏어서 치아를 부러뜨리고 아이들의 얼굴형까지 바꿀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안 쓸 수는 없죠. 하지만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우리 얼굴과 턱치아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요 주변에 스마트폰 많이 쓰는 분이나 성장기 자녀를 둔 부모님께 이 영상 공유해 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